보험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망보장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은 미혼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내가 사망함으로써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사실 미혼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부양가족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보험으로 커버해야 될까? 보장 금액이겠죠. 사망보험금 보장 금액. 이론적으로는 우리 집에 있는 대출 또는 자녀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비용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비용이 우리나라 사회에 조금 투영해 보면 기본이 가구당 한 3억, 4억은 될 겁니다. 가구당. 네. 근데 그 3, 4억을 보험으로 커버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100단위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저는 그냥 1억이라고 표현드립니다. 1억. 물론 1억으로 남은 가족의 경제적인 걱정을 다 해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은 벌어줄 거다. 그래서 1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보장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 표에서 이 네모칸의 크기가 사망하는 확률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확률. 상해로 사망하는 확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10%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재해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거. 역시나 이런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확률은 질병으로 한 8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 80%예요. 그러면 이 질병 사망의 확률이 가장 높으니 얘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질병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입니다. 거기에는 질병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논쟁의 이슈가 있는 게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에 들어가 있는 질병 사망은 보험사가 필요시 부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했던 사인이 규명이 돼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험금 받자고 부검하고 장례를 늦추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 의문사가 아니고서는. 네. 그래서 사망보장은 반드시 가장 이 큰 대범주인 일반 사망을 선택하셔야 돼요. 일반 사망은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망했든 사망했다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원인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반 사망은 반드시 땡땡 생명보험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생명보험사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 첫 번째,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망 시까지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은 무조건 사망하잖아요. 시기가 언제가 됐든. 이게 가입하고 10년 뒤든 20년이든 100살이든 200살이든 무조건 사망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무조건 지급이 되니까. 그에 반해 정기보험이 있어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 내가 설정하는 거죠. 60세, 65세, 70세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만 내가 사망보장을 받겠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35세 남자가 1억의 사망보험을 확보하려고 한다. 종신보험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을 20년 동안 내는 거예요. 그럼 총 낸 돈은 약 5천입니다. 5천을 내면 내 가족은 반드시 1억을 보장받죠. 사람은 무조건 사망하니. 그에 반해 정기보험 선택을 할 수 있죠. 나는 65세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그러면 한 달에 내는 돈은 4만 원이에요. 총 낸 돈은 1,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가격이 거의 5분의 1이죠.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65세 전에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게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비싸지만 확실한 1억이냐 아니면 가성비 있게 선택하냐 뭐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선택에 따라 하는 겁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제 45세면 비용이 올라가죠. 비용이 올라갑니다. 6천이 넘어가죠.
근데 정기보험은 크게 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요율은 65세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종신보험, 정기보험 둘 다 장단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종신보험 보겠습니다. 자, 45세 남자가 1억을 보장받는다. 한 달에 약 26만 원. 20년 동안 낸다. 그러면 20년 동안 내는 돈은 총 6,200이에요. 6,200을 납입하면 가족은 반드시 사망의 보험금 1억을 받죠. 물론 가입하고 1년 뒤에 사망하더라도 1억은 나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언제든 1억이 나오니까. 좋은데 좀 비싸죠. 이 비쌀 수 있는 단점을 상쇄한 또 다른 형태가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45세 남자 똑같이 1억. 근데 한 달에 내는 돈은 18만 원. 약 보험료가 30%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총 내는 돈은 4,400이에요. 아까는 6,200이었죠. 벌써 거의 한 2천만 원 차이가 나죠. 이렇게 저렴한데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돈을 내는 기간 안에 혹시나 유지가 어려워서 이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은 나온 돈이 빵원이에요. 빵원. 이 페널티를 내가 감수한다면 보험료가 싸게 나오는 거예요. 앞서 보면은 26만 원이죠. 보험 납입하는 기간 동안 혹시나 해지하더라도 일정 부분 돌려받습니다. 근데 얘는 아예 빵이죠. 그 대신에 보험료가 싸게 설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싸게 해서 절대 해지하지 않겠다. 해지할 리 없어. 그러면 이런 선택으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거죠. 자, 그리고 정기보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5세 남자 65세까지 20년 동안 한 달에 5만 5천 원. 내용을 보면은 사망하면 4천만 원이 나온다. 4천만 원. 65세 전까지 사망하면 4천만 원. 근데 4천만 원은 좀 작죠. 그래서 옵션을 껴놓은 게 뭐냐? 매월 100만 원이 껴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 이 의미가 어떤 거냐? 만약에 45세 남자가 이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고 1년 뒤에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6세에 사망했죠. 그러면 사망했으니까 4천만 원이 나왔죠. 그리고 플러스 매월 100만 원. 이 사망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 있을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매월 100만 원이 가족들한테 추가적으로 나가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46세에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값은 2억 6,8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은 줄어들겠죠. 이런 식의 정기보험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5만 5천 원이면 싸게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보장은 항상 나의 현황에 맞게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구성하셔야 됩니다. 뭐 설계사가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안받은 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망보장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계약 관계. 보험은 다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는 보험의 주인, 돈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대상,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장이니까 이 사람이 사망하면이겠죠.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합니다.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가입해서 보험금을 내 가족이 받아간다. 이렇게 구성을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망보험금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족이란 이유 하나뿐인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그래서 어떻게 사망보장을 선택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사망보험은 배우자가 가입을 합니다. 근데 단 조건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예요.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가입하고 내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을 배우자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가입해서 배우자가 받아가는 거니까 배우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사망보험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선택할 때는 이 케이스 2의 구조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외벌이면 그냥 이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득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보겠습니다. 금감원 자료예요. 금감원에서 이 정도 자료 낸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자, 종신보험은 아까 처음 제가 구분했던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입니다. 저축성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자,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이잖아요. 사람이 사망 확률은 100%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비싸지만 끝까지 유지한다면 내 돈은 사라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보장성 보험인데 유일하게 약간 만기 환급이라는 구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저축처럼 판다는 겁니다. 어떻게? 장기 저축으로. 사망 보장이 아니라. 예시를 보겠습니다. 35세 남자가 설계사한테 제안을 받은 거예요. 한 달에 56만원짜리 7년짜리 적금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56만원 7년짜리 적금이다. 놓고 보니까 56만원을 7년 동안 내면은 총 내는 데는 약 5,300만원입니다. 5,300이죠. 5,300을 내고 납입이 끝나고 만약에 이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은 5,600을 돌려받아요. 300만원 이자 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때 해약하지 않고 쭉 묵혔다가 60살에 해약하게 되면은 5,300을 내서 7,500을 받아요. 이러니까 이게 마치 장기 저축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내용의 주 목적은 사망보험 1억입니다. 그러면 이 내가 낸 돈은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할 상황은 내가 사망해서 가족들이 1억을 받아가는 구성이에요. 이게 본체인데 마치 이 돈 내에서 장기 묵혀가지고 비과세로 환급금 받아가세요. 이런 식의 가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금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망보장 서류에는 이 문구가 반드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감원의 지시사항이에요. 본 상품은 보장성이다. 예적금과는 다르고 저축, 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미 이렇게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달에 30만원짜리로 자기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해요. 20년 돼가지고 65세 받을 수 있도록. 한 설계사를 만났더니 그분은 종신보험을 나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내용을 뜯어보니까 65세부터 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36만원씩. 그러면 총 받는 돈은 8,700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한 7,200 내고 8,700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없죠? 비교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연금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로지 연금의 목적. 그러면 얘는 65세부터 한 달에 57만원씩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20년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돈을 20년만 받아도 1억 3,700을 받습니다. 여기 이 보험에서는 살아있으면 계속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목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연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종신보험으로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CI 종신보험. 종신보험인데 앞에 뭔가 문구가 달려있죠. 자, 종신보험의 일반 구조는 이거죠. 사망이죠. 사망. 내가 사망하면 예를 들어 1억 원이 가족들한테 돌아간다. 가족들한테. 그러면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나는 받을 게 없잖아요. 나는 받을 게 없죠. 조금 별로죠. 일단 나 사는 게 먼저인데 가족들은 돌아가니까. 그래서 보험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사망하면 원래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보험금인데 당신이 살아 생전에 큰 병에 걸리면 보험금의 50에서 80%를 치료비로 쓸 수 있게끔 먼저 주겠다. 그래서 이 CI의 약자가 크리티컬 일리스입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이 다 암, 뇌, 심장입니다. 아까 제가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암, 뇌,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가 커버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의 기준은 질병 코드입니다. 코드. 처방전이나 입원 확인서, 진단서에 다 질병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코드에 부합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암은 캔서라고 해서 C코드입니다. C코드가
발급이 됐고 나한테 암보험이 있으면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이게 일반이에요. 근데 CI 종신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은 정의 방식입니다. 정의 방식. 이 정의 방식이 뭐냐? 질병 코드가 상관이 없고 보험사가 정해 놓은 요건에 부합해야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 보험시장 현실이 보험사의 이익에 중심이 돼서 마케팅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보험금이 지급될 케이스가 적도록, 확률이 낮도록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사실상 암은 웬만해서는 지급이 돼요. 암은. 근데 뇌랑 심장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CI 종신보험으로 뇌랑 심장 쪽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케이스가 전무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보험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10가구에 한 3, 4가구가 이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어요. 보험사가 대대적으로 세일즈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지 한 7년, 10년이 지났다 이러면 그냥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낸 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갖고 있다면 한 5년 이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고려는 하셔야 된다. 보험료도 굉장히 높아요. CI 종신보험 1억을 짜리 가입하고 만약에 그 요건에 충족되면 5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면 27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완전히 따로 사망하면 무조건 1억, 암보험 무조건 5천만 원. 이래도 싸요. 그래서 CI 종신보험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보험료가. 그러니까 보험사나 설계사한테 이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시장에 세일즈가 많이 됐어요. 그런 겁니다.